자, 그다음 이제 합해의 시간 가치로 가겠습니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다 할 수는 없고요. 자, 개념만 우리가 한번 315페이지 한번 잡아보죠. 315입니다, 여러분들. 합해는 시간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현재 지출과 장래 수익을 비교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장래는 100원과 지금 현재의 100원은 같은 의미로 볼 수는 없어요. 장래 금액을 현재로 금액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합해의 시간 가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보통 여러분들 단리보다 복리가 이자가 세잖아요. 단리는 초기에 원금에만 이자를 지급하고요. 이 복리라는 것은 원금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315페이지 가시면 자, 현재 가치 계수가 세 가지 있고 미래 가치 계수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계수의 개념하고 그다음에 역수관계 요것만 좀 아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들 이제 해드리겠는데 일단 저랑 이제 처음이니까 천천히 가볼게요. 자,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에 대한 개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론이 좀 어렵죠. 그래도 이제 저랑 또 동영상 들으신 분도 처음 만나셨기 때문에 계속 이제 반복 학습을 하시고 3, 4월 달에 또 업그레이드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합해의 시간 가치입니다. 합해의 시간 가치. 그래서 합해는 또 시간 가치를 우리가 계산하죠. 시간 가치. 그래서 자, 지금 돈 100만 원. 자, 이걸 이제 현재 가치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1년 후에 연 10%다. 그럼 당연히 110만 원이 되겠죠. 이걸 미래 가치라 그래요. 그래서 자, 지금 돈 일시불에 대한 요 가치를 현재 가치라고 하고요. 자, 이걸 줄여서 우리가 현가라는 말을 쓰거든요. 현가. 그 다음에 110만 원은 1년 후에 미래 가치입니다. 미래 가치는 내가라는 말을 써요. 내가.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건요. 택시가 12시 넘으면 할증료 붙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통 요 이자리 되겠고 미래 가치를 바꾸는 거는 책에 할증이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곱해주는 수가 계수예요. 계수. 그래서 미래 가치로 바꾸는 계수가 세 가지 있고 현재 가치로 바꾸는 계수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 왜 그 어음을 할인한다, 장래 수익을 할인한다는 말을 했었잖아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걸 할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가 할인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일시불은 한 번이고 연금은 여러 번이잖아요. 그 다음에 단리와 복리 중에서는 여기서는 다 복리 계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리가 이자가 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시불의 현재 가치와 일시불의 미래 가치라는 거 이제 우리가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다 하진 못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그래서 일시불만 조금 우리 보여드리는 걸로 가도록 하죠. 자, 지금 돈 100만 원을 일시불이라 그래요. 일시불. 자, 그러면은 자, 일시불을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A와 B한테 A는 단리로 계산해서 주고요. 복리는 당연히 복리가 이자가 세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을 이제 연 10% 준다. 1년에. 1년 후에 연 10% 준다면 110만 원이 되잖아요. 그때 곱하는 게 계수거든요. 그럼 단리라는 것은 그냥 원금에다가 10% 110만 원, 또 2년 동안 준다면 또 10만 원, 그냥 120만 원을 받아요. 원금 회수하고 20만 원, 20만 원. 자, 10만 원, 10만 원 원금에다 곱하는 거죠. 근데 복리는 달라요. 복리는 자, 어떻게 되냐면요. 이 식이 우리가 이제 배우실 게 1 플러스 R의 N승, 이제 R을 깐다고 그러죠. 이자율입니다. 이자율. 이자율이고요. 자, 이 N은 연수를 얘기를 해요. 연수. 자, 그러면은 아까는 그냥 100만 원의 원금의 10%니까 10만 원. 10만 원. 원금에다 그냥 120만 원을 타가요. 근데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시불의 내가 계수는 다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게 복리 계산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0.1이니까 1.1이 1년인데 2년 때는 2승을 해요. 무슨 말이냐? 1.1을 여기다 곱하는 게 아니라 이자가 붙은데 또 붙이다 보면 더 이자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식이 탄생된 이 식이 일시불의 어떻습니까? 일시불의 미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곱해주는 게 일시불의 내가 계수가 됩니다. 그러면 1 플러스 0.1을 두 번 곱하니까 1.1이 돼서
121만 원을 받아가요. 그럼 복리 계산이 훨씬 나은 거죠. 그래서 울시빌의 미래가치의 계수가 탄생하게 된 거죠. 내가 계수가. 자, 근데 이제 현재 가치로 돌릴 수도 있잖아요. 현재 가치로 돌리는 계수는 어떻게 되느냐? 역수관계인데요. 자, 되게 쉬워요. 110만 원을 현재로 100만 원으로 돌려온다면 1.1이 넘어가죠. 그래서 역수로 나누게 됩니다. 그럼 일시불의 이게 현재 가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미래에 대한 일시불을 현재로 할인하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건 미래에 대한 일시불에다가 곱하기 1.1분의 1로 곱하니까 이게 나눠서 역수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곱한 거고 이건 나누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나온다. 그래서 이번 시간 이제 일시불만 좀 갈게요. 그래서 미래가치 책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미래가치의 첫 번째 곱하는 수가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는 언제 이용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다는 게 미래가치를 알고 싶거든요. 그러면 1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1년 후에 110만 원을 알기 위한 거죠. 그럼 이게 바로 일시불의 미래가치입니다. 그러면 일시불의 미래가치는 자 합니다.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구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일시불이라는 건 알고 있고요. 일시불이라는 건 알고 있고 곱하기 일시불의 내가계수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일시불의 내가계수가 아까 복리계산이었잖아요. 그럼 내가계수는 자 어떻게 됐어요? 불러보세요. 이거죠, 이거. 그래서 우리가 1 플러스 R의 n승, n은 연수고 R은 이자율이죠. 자, 그럼 얘가 아까 곱했다면은 현재 가치는 1.1이 나눠가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가치는 이제 역수입니다. 일시불끼리 역수거든요. 그럼 요거는 이제 일시불의 요거는 현재 가치 계수는 언제 사용하느냐. 자, 어떻습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얘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미래에 110만 원을 현재로 할인해서 100만 원으로 바꿔버려요. 자, 이게 여러분들 당연히 일시불의 현재 가치가 되겠죠. 현재 가치. 자, 그러면 우리가 미래에 대한 일시불에다가 1.1을 나누게 된 거죠. 그럼 1.1을 나누게 된다는 것은 요거분의 율로 곱하니 역수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됩니다. 현가계수. 어때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나눈 거를 표시해 봐요. 그럼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고 1 플러스 R로 n승으로 나눠도 되는 거잖아요. 역수는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만약에 역수는 나누거든요. 곱한 거 나눈다. 계수끼리. 그럼 요거는 일시불의 만약에 내가계수라는 건 어떨까요? 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요 자체를 요 1.1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일시불의 내가계수로 나눠도 되고 그 다음에 예분의 1로 해도 되니까 자, 이건 역수관계는 혹시 나누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보고 자, 내용을 보겠는데요. 자, 일단 가볼게요. 자, 어렵기 때문에 일시불을 보겠습니다. 자, 315페이지에 6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처음이니까 316페이지로 제가 유도합니다. 316. 로 가시려면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일시불에다가 1 플러스 좀 못해놨네. 1 플러스 R의 n승입니다. n승. 일시불의 미래가치고.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 개념이 나와요. 개념을 잡으세요. 개념. 자, 이 개념을 주어주고요. 자, 이거는 어떤 계수를 이용하느냐 나옵니다. 그럼 제가 도와드려 볼게요. 자, 지금 현재 이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현재 이론. 자, 이 이론은 일시불을 얘기합니다. 자, 다음에 제가 연금을 할 텐데요. 연금은 매년 이론식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 연금이라는 것은 매년 이론식이라는 게 떠요. 근데 여기는 그냥 이론했으니까 일시불이죠. 또 하나 주시고요. 이자율 R로 적립했을 때 N년 후라는 게 나옵니다. N년 후가 나오면 이건 내가계수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은 일시불이고 N년 후는 내가계수다. 일시불의 내가계수를 사용한다는 걸 가져가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 오른쪽 317페이지 갑니다. 페이지도 적어드리죠.
자, 317페이지 가시면은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우리가 이용하느냐 안 이용하느냐 그 안에 답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일시불은 딱 한 번이니까 자, 오른쪽에 현재가치, 일시불 현재가치 계수의 개념을 가보세요. 아까 일시불에다가 1 플러스 R의 N승으로 곱해도 되죠. 계수니까. 그럼 할인율이라는 게 나오겠고요. 현재가치니까. R일 때 N년 후에 1원 동그라미 쳐보세요. 1원. 자, 1원이 나오면 일시불입니다. 매년 이런 식이 아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현재 시장 가치는 얼마인가 이렇게 됐죠. 현재 시점에서의 가치는. 자, 그럼 현재 얼마인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어떻습니까? 아까 N년 후라는 것은 내가계수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라는 건 현가계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간 김에 316페이지 가시면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 좀 가도록 하죠. 자,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는 언제 사용하느냐. 그래서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가겠습니다. 계수는요. 자, 연금의 미래가치를 곱하는 수가 돼요. 자, 그래서 이건 타임 스케줄 그리는데요. 갑돌이가 시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보통 공무원들은 연금 타겠죠. 연금. 그래서 자, 퇴직하고 얘가 매년 1,000만 원씩 탄다고 합니다. 그 매년 1,000만 원씩은 연금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연금. 그 다음에 N년 후에 받겠다는 것은 미래가치니까 내가계수를 이용합니다. 연금의 내가계수. 자, 그래서 연금의 내가계수를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자율이니까 연 10%라는 게 나오겠죠. 적립율이. 자, 그러면 이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1년, 2년, 3년이면요. 1,000씩 매년 받는 게 아니라 3년 후에 적립해서 받는다는 것은 자, 이건 뭉쳐라 합니다. 뭉쳐라. 자, 뭉쳐서 쪼갠 금액이 아니라 뭉친 금액을 알고 싶다는 거죠. 이게 연금의 미래가치예요. 연금의 미래가치. 그럼 연금의 미래가치는 쪼갠 금액이 아니라 뭉친 큰 금액을 얘기해요. 쓰리받기로 뭉치죠. 그래서 연금에다가 연금의 내가계수라는 걸 이용합니다. 아직 식은 보지 마세요. 나중에 제가 간단하게 해드리겠고요. 내가계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이니까 페이지로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316페이지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개념을 잡아야죠. 316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자,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는 밑에 개념을 잡아볼게요. N년 후에 매년 이론식이 나왔죠. 자, 그럼 제가 아까 매년 이론식이 나오면 요거는 연금입니다. 그냥 일어나면 일시불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자를 R로 계속해서 적립할 때 N년 후라는 게 나오죠. 자, 그럼 N년 후는 마찬가지로 이건 어떻게 돼요? 현가계수가 아니까 내가계수죠. 그래서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연금의 내가계수를 사용하는 거죠. 매년 이론식 연금 N년 후 달성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칭계수가 좀 어렵거든요. 자, 이게 이제 역수관계라는 걸 아마 여기까지 오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감칭계수로 가겠습니다. 자, 감칭계수는 얘랑 역수관계예요. 자, 왜 그러냐면요. 들어보세요. 적금을 듭니다. 적금액이라는 1억을 만들기 위해서 분립합니다. 그럼 우리가 매 기간 연금 불입액이라는 쪼갠 금액을 구하는 거거든요. 쪼갠 금액. 자, 이건 뭉친 금액이 아니라 쪼갠 금액이 중요해요. 그래서 얘는 곱하기 감칭계수를 이용하는데요. 감채기금계수를 이용하는데 미리 가겠지만 아까 여기서 역수관계였잖아요. 얘가. 근데 얘와 얘가 역수관계거든요. 얘가 역수. 그래서 얘는 뭉친 거를 가져와요. 가져와서 자, 뭉쳐라가 아니라 쪼개라입니다. 쪼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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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목적이 왜 쪼개냐는 것인데 자, 1억을 만들기 위해서 모으는 거죠. 만들기 위해서 자, 우리가 모으는 요 쪼갠 금액이 중요한 겁니다. 쪼갠 금액. 자, 그럼 왜 역수관계인지를 자꾸 한번 우리가 반복해 보죠. 자, 이거는 반대예요. 여러분 이게 쪼갠 금액이거든요. 지금 분립하는 거. 그럼 3년 있다가 뭉친 금액을 받는 거는 연금의 미래가치예요.
원금 내과계수인데 이 뭉친 걸 다시 가져와서 이걸 쪼개죠. 쪼개서 뭉친 거를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금액을 쪼개서 내가 하나하나 갚아 나간다는 거죠. 이게 반대잖아요. 그래서 감침계수 갑니다, 여러분들. 317페이지 개념 잡습니다. 자, 이론을 만들기라는 것을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다음에 저같이 쪼갭니다. 그래서 적립하는 금액을 구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간 김에 그냥 가죠. 자, 연금에 만약에 현재 가치 계수는 언제 사용하느냐. 현재 가치 계수는 자, 현재 가치로 이제 땡겨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갑돌이가 매년 받는 게 아니라 3년 후에 뭉친 금액이라면 을돌이는 치킨 사업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자, 치킨 사업을 하고 싶으면은 자, 1년 1000, 2년 1000, 3년 1000씩 받겠다는 거 아니고 뭉쳐서 받겠다는 게 아니라 땡겨서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땡긴다는 자체는 뭉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뭉쳐라. 근데 뭉친 금액인데 미래에 뭉치는 게 아니라 현재에 뭉치거든요. 그래서 얘는 연금의 현재 가치입니다. 현재 가치. 자, 그래서 우리가 갑니다. 연금에다가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 볼게요. 개념도 잡습니다, 여러분들. 자, 페이지로는 어디냐? 한 페이지 넘기시면 318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개념 가볼게요. 매년 n년간 매년 이론식 동그라미 연금이에요. 매년 이론식이 연금이고요. 자, 이거를 현재 시점에서 정액을 합계액을 몇 배인가라는 것은 뭐냐면 현재 받겠다는 거죠. 그럼 현재 받겠다는 것은 현가계수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밑에 저당상수에다가 별표 쳐보세요. 자, 일단 다 보겠습니다.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요. 저당상수라는 것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이제 금융파트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있거든요. 저당 상환 방식이.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구할 때 예를 써요. 그래서 융자액이 1억이라면 곱하기 저당상수를 이용하거든요. 저당상수.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얘는 뭉친 거를 가져와서 얘도 똑같이 쪼개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목적이 틀려요. 자, 1억을 빌렸을 때 갚아 나가는 거죠. 빌렸을 때 갚아 나가는 금액을 구합니다. 자, 이것도 쪼갠 금액이에요. 쪼갠 금액. 자, 그러면 일단 편법을 가기 전에 저당상수로 가볼게요. 저당상수는 어디가 중요하냐면 목적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개념보다는. 자, 주택담보대출을 1억을 빌렸어요. 그래서 고정금리 20년 동안 빌려서 쪼갭니다. 그래서 매년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쪼개죠.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조금 염리 더 보긴 좋은데 나중에 제가 설명할 건데 6가지 계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게 두 가지가 역수관계라는 게 참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제가 정리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돼요. 원리금을 상환한다는 것은 매년 내니까 연금의 성격이거든요. 그럼 제가 1억을 빌려서 자, 뭉쳤죠. 자, 이걸 쪼갭니다. 쪼개서 매년 갚아 나가는 원리금을 구할 때는 저당상수를 사용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자, 해약하고 싶어요. 바로 내일. 그럼 땡겨서 갚으니까 그냥 1억이 뭉친 금액이 얘라는 거죠. 조기 상환할 때 융자액 잔액을 구할 때가 연금 현재 가치 계수를 이용한다.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일시불길이 역수고요. 그 다음에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와 감침 계수가 역수입니다. 그 다음에 연금의 현재 가치와 저당상수가 역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래 가치는요. 다 미래 가치라는 게 있는데 감침 계수는 미래 가치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현재 가치는요. 다 현재 가치가 다 있어요. 그런데 저당상수는 현재 가치라는 글씨가 없잖아요. 그럼 감침 계수는 미래 가치 계수고 저당상수는 현재 가치 계수거든요. 그럼 편법을 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항상 빌려야 됩니까? 모아야 됩니까? 그럼 감침 계수는 1억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분립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고 얘는 빌려서 갚아 나가는 거잖아요. 현재 가치다. 자, 편법 갑니다. 미래 가치는 다 미음 들어가거든요. 미음. 그래서 감채 기금 미음입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가라고 이렇게 보시고요. 현재 가치는 다 이응이 들어가죠. 그래서 저당상수는 이응이니까 현재 가치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두 가지 문제를 한번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6번하고 7번까지만 풀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처음 하시긴 좀 어려울 거예요. 제가 도와드려 볼게요. 일단 화폐시장 가치에서 일시불의 내가와 연금의 내가 계수는 내가라는 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감칭계수가 들어가죠. 저당화수가 아니라 미음 들어가니까 저당화수를 감칭계수 고쳐야 미래가치고요. 자, 7번에 가시면 화폐시장 가치 5년의 주택 구입에 필요한 3억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3억이 뭉친 금액이에요. 쪼갰어. 분립하기 위해서. 그럼 3억에다가 감칭계수를 이용하겠죠.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는 매년 1원씩과 현재라는 게 안 들어갔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두 문제가 유력하다. 그럼 다음 주는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 320페이지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렵기 때문에 동영상을 조금 반복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